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양배추 씻을 때 식초물에 담가두거나 잎을 한 장 한 장 다 떼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시거나 베이킹소다 풀어서 박박 문지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씻고 계신 분 지금 댓글에 저요 한번 남겨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씻으면 농약이 제거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 방법이 오히려 양배추 속 신장 보호 성분을 전부 녹여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양배추를 삶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아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도 사실은 콩팥의 가장 나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삶은 물에 무엇이 녹아 나오는지, 그게 신장을 얼마나 혹독하게 혹사시키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나옵니다. 15년 동안 어르신들 식단을 직접 관리하면서 양배추를 매일 드시는데 콩팥 수치가 나빠지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척법과 조리법이 틀렸던 겁니다. 이걸 바꾸고 나서 수치가 달라지신 분들도 직접 봤습니다. 혹시 지금 양배추 즙 드시거나 양배추 샐러드 매일 드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 영상 지금 당장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드시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드셔야 신장이 살아나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9%가 잘못 알고 있는 양배추 세척법부터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4가지 비밀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하루 3끼 식단을 직접 관리해 김민종입니다. 10년 동안 수천 명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인 게 바로 양배추였습니다. 매일 챙겨 드시는데 콩팥 수치는 좋아질 기미가 없는 분들이요. 그런데 제가 동안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싶었던 게 있어요. 양배추 세척법 하나만 바꿨는데 몸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조리법까지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안정된 분도 직접 봤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 오늘 그 이유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첫 번째로 99%가 잘못 알고 계신 양배추 세척법의 진실과 그 방법이 신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양배추 4가지 비밀, 어떻게 씻고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까지 전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양배추를 드시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조리법도 오늘 다 공개해 드립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에 신장 기능에 따른 하루 적정 섭취량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병원에서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째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하루 3끼 식단을 직접 관리해 온 사람입니다. 수천 명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인 게 바로 양배추였습니다. 매일 챙겨 드시는데 콩팥 수치는 좋아질 기미가 없는 분들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 싶었던 게 있어요. 양배추 세척법 하나만 바꿨는데 몸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조리법까지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안정된 분도 직접 봤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 오늘 그 이유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첫 번째로 99%가 잘못 알고 계신 양배추 세척법의 진실과 그 방법이 신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양배추 4가지 비밀, 어떻게 씻고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까지 전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양배추를 드시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조리법도 오늘 다 공개해 드립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에 신장 기능에 따른 하루 적정 섭취량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병원에서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드리기 전에 잘못 알고 계신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수천 명 어르신들 식단을 관리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오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식초물에 담가야 농약이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양배추 사이사이에 농약이 잔뜩 남아있다는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실제로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나요? 양배추는 씨앗에서 싹이 터서 자라는데 150일 정도 걸립니다. 초반 100일 동안은 잎이 벌어져 있어서 벌레가 꼬이고 농약을 씁니다. 그런데 100일이 넘어가면서 가운데 잎들이 안쪽으로 오므라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결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 단단하고 둥근 양배추가 바로 결구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결구가 만들어지고 나면 벌레도 거의 꼬이지 않고 농약을 쓸 일도 없어집니다. 설령 조금 쓴다 해도 겹겹이 닫힌 속으로 농약이 스며들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배추 속에는 농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초물에 담글 이유가 애초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식초물에 담그는 순간 생기는 일에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U는 위 점막이 헐었을 때 복구해주는 역할을 하고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관여하는 소중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U가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초물에는 더 빨리, 더 많이 녹아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74세 최순자 어르신은 신장이 좋지 않으셔서 양배추를 매일 챙겨 드셨는데요. 씻을 때마다 식초물에 30분씩 담갔다가 헹구는 방법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드셨는데 콩팥 수치는 전혀 나아지질 않으셨어요. 세척법을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 건데 제가 스스로 망치고 있었던 거네요 하고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초물 세척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양배추를 삶아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치아가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신장 건강 관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물에 넣고 끓이면 칼륨이 물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문제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삶은 물을 국물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칼륨이 전부 녹아든 그 물을 국이라고 드시면 신장이 하루에 걸러내야 할 부담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도 과하면 무리인데 이미 약해진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68세 박정호 어르신은 양배추를 매일 끓여서 국물까지 드셨는데요. 검진할 때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 드시는 양배추 삶은 국물이 문제였습니다. 조리법을 바꾸고 2달 만에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걸 아무도 얘기 안 해줬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 삶아서 드시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양배추 삶아서 드시거나 국물까지 드시고 계신 분 댓글에 삶음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올바른 조리법 전부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배추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슈퍼푸드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고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3대 장수식품이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양배추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인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건강할 때는 소변으로 걸러지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이
과하게 쌓이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로 이어집니다. 양배추를 매일 한 접시 이상 드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신장 기능에 맞는 적정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71세 이명숙 어르신은 건강 유튜브를 보시고 양배추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접시 이상씩 6개월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르신의 콩팥 기능이 이미 절반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양배추를 과하게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많이 드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좋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에 맞는 하루 적정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이 뒷부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신장이 왜 나빠지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물을 많이 마시거나 좋다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는 장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샵 80리터면 대형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그 엄청난 양을 매일 쉬지 않고 걸러내는 게 우리 콩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40세 이후로 10년마다 신장 기능이 약 10%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파야 티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장은 기능이 30%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다리가 좀 붓거나 소변색이 달라지는 정도인데 대부분 피로 탓으로 넘기고 마십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검진받고 나서야 이미 많이 나빠져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좋다는 음식을 찾으시는 거죠. 양배추도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시작됩니다. 좋은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겁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평소에 아무 문제 없던 성분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신장을 더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댓글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인지 숫자로만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척 전 통째로 물에 담가두는 겁니다. 씻기 전에 양배추를 통째로 물에 담가 불리시는 분들 계시죠? 농약도 빠지고 이물질도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신장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만듭니다. 첫째, 겉잎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비타민 U와 수용성 비타민 성분이 물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신장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성분들이 씻는 과정에서 전부 빠져나가는 겁니다. 둘째, 고여있는 물에서는 세균이 오히려 번식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아닌 고인물에 담가두는 것 자체가 세척 효과보다 오염 위험이 더 높은 방법입니다. 겉잎 2장만 떼어내고 흐르는 물에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고온에서 볶거나 오래 끓이는 겁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암세포가 자라는 걸 방해하고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설포라판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100도 이상 고온에서 10분 이상 가열하면 거의 파괴됩니다. 센 불에 볶거나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신장에 가장 좋은 성분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73세 강병철 어르신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양배추 볶음을 매일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확신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볶을 때마다 센 불에서 기름에 바싹 익히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드셨는데 수치는 제자리였습니다. 조리법을 약불로 바꾸고 나서야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은 재료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 간을 과하게 하는 겁니다. 양배추 자체는 나트륨 함량이 거의 없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무치거나 볶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넉넉하게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입에 맞아야 드시니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신장에 주는 부담입니다. 나트륨은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대표적인 노폐물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하루 2000mg까지 처리할 수 있는데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그 절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소금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만 간을 하시면 신장 부담은 확 줄이면서 고소한 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콩팥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신장이 나쁘면 양배추는 아예 못 먹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씻고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드시느냐가 전부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바꾸실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두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겉잎 2장만 떼고 흐르는 물에 헹구는 것으로 끝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구 구조상 양배추 속으로 농약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겉잎 2장을 떼는 것만으로 외부 이물질은 충분히 제거됩니다. 흐르는 물에 앞뒤로 3번에서 5번 헹궈주시면 끝입니다. 담가두지 마시고 문지르지 마시고 식초물도 베이킹소다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방법이 신장 보호 성분을 가장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척에 공을 들일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삶지 말고 쪄서 드세요. 비타민 U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삶으면 전부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신장 보호에 직접 관여하는 성분이 조리 과정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찌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채반을 얹은 다음 양배추를 올려주세요.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8분에서 1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물에 직접 받지 않으니까 비타민 U가 빠져나갈 걱정이 없습니다. 볶아서 드실 때는 약불에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뒤적거리면서 가볍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설포라파는 고온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센 불은 절대 안 됩니다. 약불에서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잘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세요. 양배추 속 설포라파는 세포가 잘게 부서질수록 활성화됩니다. 잘게 썰거나 입안에서 충분히 씹을 때 비로소 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크게 뚝뚝 잘라서 2~3번 씹고 삼키시면 아무리 좋은 양배추를 드셔도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옵니다. 되도록 얇게 채 썰어서 요리하시고 드실 때도 한 입에 15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69세 윤재호 어르신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셔서 양배추를 매일 드셨는데 큼직하게 썰어서 후다닥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썰기도 귀찮고 씹기도 번거로우셨던 거죠. 채 써는 방법으로 바꾸고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하면서 2달 뒤 검진에서 처음으로 수치가 안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양배추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입니다. 신장 기능에 맞는 하루 적정량을 지켜서 드세요. 양배추가 좋은 채소인 건 맞지만 신장 기능에 따라 하루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무조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하루 100g에서 150g이 적당합니다. 밥공기 하나 반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이 50% 아래로 떨어지신 분들은 하루 80g 이내로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30% 아래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콩팥 기능 수치를 모르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정확한 기준은 담당 선생님께 꼭 확인하세요. 양배추는 정말 대단한 채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제대로 드시면 그렇습니다. 잘못 드시면 독이 되고 제대로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만 지키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바로 찜으로 바꿔보실 분 댓글에 찜이라고 남겨주세요. 채 썰어서 드셔보실 분은 채 썰기라고 남겨주시고요. 어떤 걸 선택하셨든 콩팥이 버티는 시간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잘못된 세척 습관입니다. 식초물, 베이킹소다, 통째 담가두기. 이 세 가지가 신장보호 성분을 전부 녹여버리고 있었습니다. 겉잎 2장 떼고 흐르는 물에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조리 습관입니다. 삶아서 드시거나 센 불에 볶으시거나 소금 간을 넉넉하게 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찜으로 바꾸시고 약불로 바꾸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장을 살리는 양배추 4가지 비밀입니다. 올바른 세척, 찌거나 약불 볶음, 잘게 썰어 꼭꼭 씹기, 적정량 지키기.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콩팥이 버티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부터 세척법 바꾸실 분, 댓글에 세척이라고 남겨주세요. 찜으로 바꾸실 분은 찜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채 썰어서 꼭꼭 씹어 드셔보실 분은 채 썰기라고 남겨주세요. 어떤 걸 선택하셨든 오늘부터 콩팥이 버텨내는 시간이 달라지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 수치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혼자만 아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배추를 매일 챙겨 드시면서 왜 수치가 안 좋아지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모르고 계신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드시면서 똑같이 나빠지는 걸 반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못 바꾸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52세 아드님이 어머니 걱정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양배추 조리법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께 바꿔드렸더니 3개월 뒤 검진에서 처음으로 수치가 안정됐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알려줘서 내가 살았다 하고요. 여러분도 그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부모님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세요.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알려드린 방법 해보시고 어떠셨는지도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 이야기가 쌓이면 비슷한 고민 가지신 다른 분들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댓글창이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를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양배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밤 드시는 양배추는 어제와 다를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